지금 우리가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QQQ, 그리고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잠못 이루는 밤마다 지켜보는 QLD와 TQQQ, 이 자산들의 가치가 앞으로 10년 뒤에 수십 배로 폭등할지 아니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지 결정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판도가 마침내 월스트리트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불안해하던 주가 폭락의 공포, AI가 거품이 아닐까 하는 그 근원적인 의심을 단 한 번에 잠재우고 나아가 기술주 중심의 시장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역사적 순간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와 뉴욕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ICA가 동시에 아주 흥미로운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AI 연산 능력 자체를 금융시장에서 주식처럼 원유처럼 사고팔 수 있는 선물 시장을 만들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우리가 QQQ를 살 때 그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있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무작정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그래픽카드 GPU를 사 모으기만 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컴퓨팅 파워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QLD와 TQQQ에 투자하면서 늘 우리를 괴롭혔던 가장 큰 불안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 저렇게 돈을 쏟아붓는데 정작 수익은 언제 제대로 나는가에 대한 불투명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엔비디아가 아무리 경이로운 실적을 발표해도 시장의 반응이 미지근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GPU 장비 자체는 열심히 사서 모으고 있지만 과연 그 장비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동되어 진짜 돈을 벌어다 주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AI 컴퓨팅 시장의 규모는 이미 1조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는 아직 표준화된 기준 가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인공지능 칩을 빌려 쓰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빌리는지, 누구와 계약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고 이 모든 조건들이 철저히 비공개로 붙여졌습니다. 이런 깜깜이 시장 상황 속에서 QQQ의 핵심 기업들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조 단위의 인프라 투자를 감행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미래 마진과 현금 흐름을 제대로 계산해내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폭증하면서 심각한 컴퓨팅 부족 사태가 올 것이며 머지않아 컴퓨팅 파워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선물 시장이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완벽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CME는 실리콘 데이터라는 곳의 온디맨드 GPU 임대료 가격을 추적하고 있고 IC 역시 아우린이라는 곳의 GPU 컴퓨팅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아 본격적인 상품 출시를 연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이 실리콘 데이터에서 수집하는 임대료 지수는 2024년 9월부터 축적되었으며 전 세계 50여 국가의 100개 플랫폼에서 엔비디아의 주요 GPU들이 실제로 얼마에 렌트되고 있는지 그 진짜 가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칩 가격이 아니라 컴퓨터 임대료 가격, 즉 연산 능력의 가격을 추적하는 것일까요? 기업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GPU라는 차가운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장비를 돌려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은 데이터 연산을 수행하고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며 결과적으로 부를 창출하는지가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CME의 수장 역시 컴퓨터는 21세기의 새로운 석유라고 정의했습니다. 석유가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공장을 돌리고 문명을 지탱하는 핵심 원자재였듯이 앞으로는 컴퓨팅 파워가 디지털 경제를 돌리는 가장 강력한 원자재이자 국가적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띄우는 항공사라고 가정해봅시다. 6개월 뒤에 비행기를 띄우려면 항공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미래의 시점에 유가가 얼마나 폭등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유가가 2배로 뛰면 항공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선물 시장으로 달려가 6개월 뒤에 원유 가격을 미리 배럴당 $100로 고정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비용을 완벽하게 예측 가능 영역으로 통제하기 위해 이 위험 분산 계약을 기꺼이 체결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의 처지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엄청난 컴퓨팅 연산 능력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급이 극도로 부족하고 가격이 널뛰는 상황에서는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네오클라우드 기업인 네비우스는 다가오는 6월부터 GPU 온디맨드 가격을 무려 30%나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한 해지 수단이 절실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컴퓨터 선물 시장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완벽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같은 QQQ, QLD, TQQQ 투자자들에게 대체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첫째, 드디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허황된 꿈이나 거품 논란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숫자로 증명되는 정량적 평가의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증권의 정교한 분석처럼 시장은 그저 막연한 기대감과 내러티브의 의존의 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선물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지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미래의 매달 얼마의 현금 흐름을 창출해낼지 아주 객관적인 가격표가 시장에 공개됩니다. 이는 곧 투자의 정당성을 확보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컴퓨터 선물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탄다면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는 과잉 투자가 아니라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고수익 사업으로 재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천문학적인 규모의 유동 금융 자본이 인공지능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피 같은 현금이나 높은 이자의 부채를 발행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자체가 표준 가격을 가진 하나의 단단한 금융자산으로 변모하게 되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고 다양한 금융 자금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으로 막힘없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마치 빌딩을 지을 때 월세 수익률을 기반으로 수조 원의 대출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 인공지능 컴퓨터의 임대 수익 자체를 자산으로 유동할 수 있는 거대한 금융 생태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투자하는 QQQ, QLD, TQQQ의 복리 효과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극대화됩니다. 선물 시장의 등장은 자본 효율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미래 컴퓨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수조 원의 현금을 묶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선물 계약 몇 건으로 미래의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한 뒤 남는 유휴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주주 환원을 늘리고 더 파괴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스란히 기업 가치의 상승으로 연결되며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의 우상향 그래프를 더욱 가파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QLD와 3배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TQQQ는 이 강력한 모멘텀을 고스란히 흡수하여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압도적인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역사적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이미 금융사들이 이 흐름을 포착하고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디램 ETF를 출시하며 메가 히트를 기록했던 라운드 1 자산운용사는 벌써부터 컴퓨터 선물 가격을 추적하는 라운드 1 컴퓨터 ETF를 출시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티커명은 무려 GPUX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복잡한 선물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ETF가 출시되면 우리는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처럼 편리하게 전 세계 인공지능 연산 능력의 가격 상승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반도체 주식의 등락에 가슴을 졸이며 우회적으로 투자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에너지인 컴퓨트, 가격 그 자체에 다이렉트로 베팅하는 전대미문의 투자 도구가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변화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히 좋은 칩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정량적 경쟁에서 그 칩들을 가지고 얼마나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연산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의 정성적 경쟁으로의 이동입니다. 가죽 자켓을 입은 젠슨 황의 엔비디아 칩이 최고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력 공급이 부족하고 네트워크 연결이 지연되며 냉각 솔루션이 부실하다면 아무리 좋은 칩을 쌓아두어도 실제 쓸 수 있는 컴퓨팅 파워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은 단순히 칩 제조업체에만 열광하는 단계를 넘어 전력 밀도를 높이고 열을 식히는 액침 냉각 기술, 데이터 손실을 원천 차단하는 광연결, 고속 인터커넥트 인프라 기업들에게 더욱 강력한 가치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보조금을 아낌없이 뿌리는 중국의 베이징 시조차도 보조금의 기준을 서버의 크기나 GPU의 보유 개수가 아닌 실제 인공지능 서비스가 호출되어 연산된 토큰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는 연산력 바우처 제도로 전격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지향하는 종착지가 결국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효율성에 기반한 연산력 그 자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물론 금융화에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치명적인 위험도 공존합니다. 선물 시장이 열리고 거대 투기 자본들이 이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실제 기업들의 수요보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수많은 글로벌 금융 언론사들이 이 현상을 두고
인공지능 자산군의 건전한 성숙기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거품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역사적 광기의 전조 증상인지 극도로 경계하며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QLD나 TQQQ 같이 변동성을 레버리지로 극대화하여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우리 야수들에게 이러한 변동성은 기회인 동시에 한순간에 계좌를 파괴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무 구조가 부실하고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칩을 확보했던 중소형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은 한순간에 시장의 혹독한 심판을 받고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원유 가격의 변동에 일희일비하면서도 결국 인류의 문명이 석유 경제의 기반 위에서 전례 없는 대호왕을 누렸듯이 컴퓨터 가격의 치열한 각축전 속에서 인류의 경제 체질은 완벽하게 인공지능 경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컴퓨터 가격은 단순히 기술 기업들의 비용을 나타내는 수치를 넘어 전 세계 경제의 온도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가장 강력한 체온계가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위대한 역사의 변곡점 한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떨며 방관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통찰력으로 QQQ와 QLD와 TQQQ라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쥐고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것인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과 확고한 믿음으로 이 시장의 변동성을 우리의 거대한 복리 엔진으로 만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